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컨셉트 중에서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핀치라는 디바이스, G핀치, 세타 핀치, 스크류 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미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비테이셔널 컨파인먼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관성 가동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커버를 했어요. 어떻게 플라즈마를 가둘 것인가, 중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둘 것인가, 아니면 관성 가동을 할 것인가, 레이저나 또는 아이온 빔과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가열을 하고 컴프레션을 시켜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 다음에 자장 가동에서는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그래서 커런트를 지축 방향으로 흘리거나 커런트가 세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거나 자기장을 걸어서요. 또는 양쪽 자기장을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축 방향으로 실린더 내 축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른다. 그래서 세타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된다. 이게 뭐였죠? 네, 바로 G핀치라고 말씀드렸죠. G축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를 경우에. 자, 그러면 축 방향으로 이제 커런트가 아니라 자기장을 걸어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 자기장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자연스럽게 커런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커런트가 세타 방향으로 흐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 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 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축 방향으로 커런트도 존재하고 자기장도 존재하고 세타 방향으로 커런트도 존재하고 자기장도 관련 존재하는 경우 스크류 핀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문제가 양쪽 끝으로 플라즈마가 새버린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엔드 로스, 엔드 리키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미러 장치였죠. 자, 그래서 이쪽 양쪽 끝에서 자기장을 강하게 걸어주는 방식. 그럼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가장 자기장이 약하겠죠. 양쪽 끝으로 갈수록 강해지면 입자가 마이너스 뮤 그레이던트 B라는 힘을 받아서 가다가 반사돼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둬지는 방식. 트래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방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래핑에 조건이 있었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지 입자가 가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스페이스 상에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1세타보다 더 작게 되면 입자들이 사라져버린다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파라렐 벨로시티, 그러니까 파라렐, 자기장과 파라렐 방향으로 가는 벨로시티가 퍼펜디클라 벨로시티보다 더 클 경우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이쪽 축 방향을 가다 보면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겠잖아요. 자, 따라서 이런 미러 장치도 우리가 사실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안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입자들이 많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의 엔드 로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고안된 게 바로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이 되겠죠. 자, 봅시다. 이게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예요. 원래는 자기장이 없으면 마음껏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을 걸며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래서 가둬지지만 양쪽 끝으로 세버리는 게 바로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이었어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겠죠? 도넛. 이 도넛을 드시다가 우리 선배님들께서 고안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양쪽 끝이 세버리니까 이 양쪽 끝을 연결해보자. 그럼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도넛 모양이 되겠죠. 또는 토러스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안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빙글빙글 여길 따라서 돌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가둬줄 수 있겠구나. 입자들이 이 안에서 가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 끝으로 세지 않고 양쪽 끝을 가둔 시스템, 이게 바로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입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이런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 자, 이런 도넛과 같은 시스템에서 자기장이 이 안에 이렇게 닫혀있는 형태, 자기장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형태에서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그 궤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입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고. 자, 자기장에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게 자이로 모션.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선이 따라가고 있죠. 자, 이게 뭐였죠? 가이딩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도넛 내부에 자기장이 걸려있으면 입자는 빙글빙글 자이로 모션을 하니까 자기장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한 바퀴 돌겠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까? 정말로 입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계속 돌게 될까? 그래서 이 도넛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즈마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유출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losed Magnetic System, Closed Magnetic Confinement System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 봤던 도넛, 이런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를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는 진공입니다. 백큐մ 상태. 그래서 가능한 플라즈마가 여기서 깨끗한 상태로 있어서 듀테리움과 트리튬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임퓨리티가 들어오게 되면 플라즈마 입자들이 그 임퓨리티를 이온화시키고 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겠죠. 레디에이션으로 나가버리고요. 자, 그래서 진공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진공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이런 백큐ම් 베셀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도넛 모양이. 이게 첫 번째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럼 한번 근데 진공 용기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K-스타 장치의 실제적으로 진공 용기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이 혹시 대전에 있는 국가핵력연구소에 가시면 K-스타 장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진공 용기 모습은 보실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가려져 있어서. 특히 크라이오스탯이 위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만들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자,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실버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내부는 굉장히 높은 초고온 상태죠. 1억 도 이상으로의 플라즈마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바깥쪽은 초전도 자석을 사용할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초전도 자석은 한 마이너스 270도 가까이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극초온이 되죠. 자, 극초온 상태와 초고온 상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온병에 원리와 비슷해요.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실버 플레이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걸 만들어진 모습이고 실제로 여기서는 어널리시스를 다 하게 됩니다. 안시스로 어널리시스를 한 건데요.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같은 걸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랑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들을 해서 가장 힘이 가장 고르게 분포되는 형태로 사실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드는 모습도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립과 링들을 잘 배치를 한 다음에 서로 웰딩도 해야 되겠죠. 웰딩을 하고 이건 이너쉘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아우터쉘도 마찬가지로 잘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걸 또 웰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포트 같은 것도 이제 웰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퍼, 미들, 로어 포트도 잘 이렇게 위치를 한 다음에 잘 위치를 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웰딩을 해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들 파트에는 포트를 또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트가 여기 열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포트를 통해서 가열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측정하는 장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항상 열어놔줘야 돼요. 상황 때가 사람이 들어가서 또 메인티넌스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열려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들 포트에 포트 스톱 같은 것도 웰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든 건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K-스타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진공용기를 잘 만들어서 이터도 진공용기도 지금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공용기, 먼저 도넛 모양의 진공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어야겠죠. 이 내부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줄 텐데, 그럼 플라즈마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R0라고 했는데요.
축이 있겠죠. 도넛의 축이 있고 여기서부터 플라즈마 중심부까지 거리를 우리가 R0라고 합니다. 메이저 레디어스라고 하는데요. K스타라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1.8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사람 키 정도 대략 1.8m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즈마 단면을 딱 잘라서 플라즈마의 반경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원형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반경이 있을 거예요. 그 반경은 0.5m 정도 됩니다. 이게 K스타에서 그래서 1.8m, 0.5m. 그래서 지오메트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플라즈마를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가두어야 되겠죠. 그럼 가둘 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자기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K스타 같은 경우가 1.8m, 0.5m였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건설 중에는 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6.2m가 됩니다. 여기는 2m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선형으로 쳤을 때 한 4배 정도 되죠. K스타 이게 0.5인데 여기는 2.0.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최적은 또 3승으로 비례하게 되겠죠. 자, 6.2m, 2.0. 굉장히 큰 플라즈마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 사이즈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플라즈마 우리가 가둬야 되겠죠. 자, 가두려면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Magnetic Confinement System, 자기장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죠. 바로 자기장이 이렇게 감겨있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넛을 뚫고 지나가야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리고 도넛을 잘라가지고 폈다. 지금 여기 잘려있죠. 이걸 폈다. 그러면 자기장도 일자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세타 핀치와 비슷한 상태가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있는 상태니까요. 세타 핀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타 핀치를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코일을 감아서 이 코일에, 초록색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솔레노이드에서 커런트 흘러가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토러스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이 방향은 토로이달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도넛 내부를 뚫고 가는 방향을 우리가 토로이달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토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석을 이 방향으로 감아야 되는데요. 자, 이 방향을 우리가 폴로이달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로이달, 이건 토로이달이고. 자, 사실 그래서 이 코일들, 녹색 코일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토로이달 필드 코일, 앞자만 따서 TF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밌어요. 코일 자체는 폴로이달 방향으로 감겨 있는데 이름은 토로이달 필드 코일. 자, 왜냐?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장이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코일이기 때문에 토로이달 필드 코일, TF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즈마 내부에 걸어주게 될 자기장의 크기가 3.5 테슬라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터는 5.3 테슬라. 자, 여러분이 지금 자기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5 테슬라, 5.3 테슬라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큰 값일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게 상당히 큰 양이어서 실은 보통 코일로는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만들 수도 있긴 한데요. 쿨링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K스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코일을 만들었어요. 자, 이 코일은 슈퍼컨덕팅 코일입니다. 자, 여러분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 보통 물질에는 저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이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막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막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죠.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을 비비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항열인데요. 그러면서 전류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죠. 노벨상도 수상을 했지만, 자, 어떤 물질에 특수한 물질들이었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저항이 떨어지더라. 그러다가 정말 실제로 0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게 초전도 현상인데요. 이런 초전도 현상을 사용한 초전도 자석을 K스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TF 코일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D형이죠. D. 알파벳 D형입니다. 그럼 D형으로 왜 만드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어떻게 받는가 이런 걸 어널리시스를 해서 또 가장 뭐 퍼펙트 D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보통은 이런 끝에서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가장 스트레스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그런 형태가 바로 D형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타도 마찬가지로 D형 형태의 자석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요. 초전도 자석이 됩니다. 케이스타 프로젝트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가열 장치 이런 게 이제 빠지고요.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초전도 자석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 만든 것도 굉장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성공적으로 케이스타에서 이런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높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초전도 자석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은 얼마 정도일까? 자, 우리가 초전도 자석을 쓰면서 3.5 테슬라, 5.3 테슬라 정도의 높은 자기장을 좀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크기를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지구 자기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장이 이렇죠. 다음과 같아요. 실은 우리가 이제 N극이라고 말하는 북극이 S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N극이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나침반이. 그리고 사실은 이 남극이 실제로는 N극에 해당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 자기장이 굉장히 세겠죠.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침반도 반응을 하겠고. 지구 자기장은 얼마인가? 0.5 가우스입니다. 그럼 이걸 아까 썼던 3.5 테슬라, 5.3 테슬라에 해당되는 테슬라 단위로 바꿔보면 0.00005 테슬라. 자, 지구 자기장 굉장히 사실은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0.00005 테슬라. 그런데 이터는 5 테슬라, 5.3 테슬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토카막에 사용하고 있는 자기장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감을 잡기 위해서요. 자, 이게 태양이죠. 그리고 이게 지구가 굉장히 조그맣겠습니다. 그러면 태양풍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라윈드. 태양에서 굉장히 한 에너지를 가진 플라즈마 덩어리들이 이렇게 가끔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구를 향해서 오거나 우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기력선도 보이죠? 이게 오게 되는데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 자기장.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쉴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왔다 이렇게 이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하진 입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은 태양풍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플라즈마 입자들은 자기장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경우 지구 자기장에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자들이 바로 우리 지구로 와서 생명체를 타격하지 못하고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가두어져서 또는 그걸 따라가게 되면서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약간의 피해는 있죠. 그래서 태양풍이 올 경우에는 전파, 방해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상당히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지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지구 자기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태양풍 여기 많은 입자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플라즈마 덩어리들이 날아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날아오죠. 태양풍입니다. 그럼 지구가 있는데 지구 근처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 지구 자기장이 저렇게 존재합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이 와서 바로 지구를 때리지 않고 저런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일부 부분에 이렇게 플라즈마 입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죠? 자기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극지방으로 모이게 되겠죠. 남극과 북극에. 자, 이렇게 플라즈마 입자들이 모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쪽 그림도 보시면 더 이온 입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 아래를 보시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풍의 경우를 보시면 자, 굉장히 놀랍죠? 태양풍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입자들이 이렇게 가둬지면서 양극적으로 모이면서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굉장한 양의 태양풍이 오고 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지방에 생기는 이런 게 뭘까요? 이렇게 플라즈마 입자들이 보이는 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현상도 우리가 플라즈마와 자기장의 이런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지구 자기장. 여기서도 우리 생명체가 보호될 수 있는데, 토카막을 사용하는 자기장은 테슬라 단위입니다. K스타 3.5 테슬라, 이튼 5.3 테슬라.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기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TF 코일에 의해서 토로이달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만들어진 플라즈마들은, 이온과 전자들은 자이로 모션을 하게 되겠죠.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자, 이온은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전자는 이런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라몰레데스도 서로 다르고. 자,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둬지게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것 같이 가이딩 센터는 이렇게 토로이달 방향을 따라서 돌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정말 실제로 이런 시스템에서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린 시스템에서 입자들이 단순하게 필드를 따라서 도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라즈마 기초에서 배웠던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를 통해서 배웠던 모션들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프트 모션이죠. 이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드리프트 모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는 그레이던트 B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죠. 그런데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1/R에 비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radius, 자,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수록 자기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크기인데요. 자기장 크기인데 R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강해지고요. 바깥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레이던트 B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레이던트 B는 이쪽 방향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전자역학 때 전자기하학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공부하시길 또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살펴보셨어요. 예를 들면 보시면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럼 우리 배웠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 내부의 자기장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자, 여기서 전체적인 자기장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원오발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 마치 지금 N극, S극이 생겼죠. 그래서 꼭 막대자석 농극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도 그려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일 내부에 실린더를 뒀다라고 했을 때 실린더 내부에 지금 자기장이 균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쪽 끝을 연결한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은. 자기장을 양쪽, 자, 솔레노이드 이렇게 있어요. 감겨 있어요. 그럼 이걸 양쪽 끝을 연결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린더 안에는, 감아놓은 실린더 안에서는 지금 자기장이 일정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연결해도 일정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코일 안에 있는 이 내부에서 자기장은 그냥 일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레이던트가 생길까요? 저희도 여러분이 전자기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런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코일을 감았어요, 지금. 원래는 실린더에 약간 이렇게 감은 형태였죠. 자, 이번에는 토로스 형태로 코일을 감았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았죠. 이렇게 감았어요. 자,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쫙 흘러서 코일을 따라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으로, 파란색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자기장이 걸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기장을 구하시오로 하는 문제를 전자기학 때 여러분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걸 한번 풀어볼 때는 가장 쉽게 푸는,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시는 암페어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커 B는 뮤제로 J다 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뭐죠? 스톡스 디오름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적분을 수용하게 되면 토로이달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가는데 거기 그 라인 DL이라고 볼 수 있죠. DL
여기 대해서 클로즈된 패스에 따라서 선적분을 수행하시게 되면 그게 토탈 커런트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코일에 들어가는 커런트인데 가문수가 곱해지게 되죠. 여기 코일의 가문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적분을 수행하시게 되면 이 클로즈된 패스는 2파이 R이 되죠. 따라서 2파이 R 곱하기 B파이는 뮤저를 NIC. 따라서 B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B파이를 구하면 여기서 2파이 R이 나옵니다. R. 반경이 여기서 나와버리죠. 따라서 B파이는 2파이 R분의 뮤저를 NIC. 그래서 반경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적분을 이렇게 수행하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래서 원래는 솔레노이드 그냥 실린더 형태에서는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일정하지만 토로스 형태가 되면 이렇게 R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는 간단하지 않고 자기장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드리프트 모션이라고 생기겠죠. 드리프트 모션. 자, 이건 뭐였죠? 커버처 드리프트. 자, 자기장에 보세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커버처가 존재하죠. 커버처 드리프트. 그 다음에 자기장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B 드리프트.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Q분의 M의 R0 B파이 분의 1 V 8R의 제곱 플러스 2분의 V 펍의 제곱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드리프트 모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느 방향일까?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자, 뭐 B 크로스 그레디언트 B를 살펴보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레디언트 B는 이쪽 방향. 그럼 B 크로스 그레디언트 B를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죠? 위쪽 방향입니다. 자, 플러스는 아이온이었어요. 위쪽으로 아이온은 올라가게 되겠고 마이너스는 뭐죠? 전자. 전자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온과 전자 그냥 빙글빙글 여기서 돌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레디언트 B 드리프트, 커버처 드리프트에 의해서 아이온은 위로 올라가고 일렉트론은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온과 일렉트론은 서로 차지 세퍼레이션이 생겼으니 차지가 서로 나눠졌으니 자연스럽게 전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에서 배웠습니다. 전기장이 걸렸을 경우 전기장이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걸려있을 경우에 뭐가 생기죠? 네, 바로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생기게 되죠.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내려가는 방향,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E 크로스 B는 어느 방향이죠? 바로 바깥 방향입니다. 자, 아이온과 일렉트론은 서로 다른 방향인가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E 크로스 B 드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됐죠? B의 제곱분의 E 크로스 B. 자, 보시면 전하에 대한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과 전자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정리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모두 바깥으로 가는 드리프트 모션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아이온이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B 드리프트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전자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B나 커버처 드리프트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이온은 올라가고 일렉트론 내려가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고 그 일렉트릭 필드에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는 이쪽 방향. 자, 아이온과 일렉트론 모두 바깥쪽으로 나가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다 한번 해보시면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시간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 있겠고 이 뭐 케이스타 같은 경우는 여기가 0.5m, 이터는 2m라고 치고 뭐 중심부에 있던 입자가 얼마만큼 빨리 빠져나갈 것인가를 계산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나이브하게 그냥 코일 감아줘서 이쪽 방향으로. 자,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쪽 방향으로 자기장 걸어줬더니 그냥 셋탑 빈치죠.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더라.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양끝을 연결해주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자기장 걸어주면 입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가두지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정말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바로 아이온과 일렉트론은 서로 위아래로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생겨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이온과 전자가 그냥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둬지지 못하고 벽을 가서 다 때려버리겠죠.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답을 찾은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컨파인먼트,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 선배들이 선택했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입자들이 자기장을 따라서 돈다라는 것을 해서 착안을 해서 자, 이온과 전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졌죠. 차지 세퍼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차지 세퍼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됐으니까 자, 어떻게 하든지 E 크로스 B 드리프트를 막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렉트릭 필드를 없애주자. 그럼 이 일렉트릭 필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지 세퍼레이션을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추가의 자기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폴로이달 방향으로 걸어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갈색 형태로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온은 위로 올라가고 일렉트론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네들이 또 자기장을 따라서 돌기 시작을 하겠죠. 물론 여기 또 드리프트 모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렉트론과 아이온이 서로 필드 라인을 따라서 돈다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서로 섞이게 되겠죠. 저렇게 다시 위아래로 나눠지지만 필드 라인을 따라서 돌다 보면 섞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폴로이달 방향으로 자, 이게 토로이달 방향으로 말씀드렸죠. 폴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나뉘어졌던 세퍼레이션이 됐던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섞일 수가 있겠구나. 서로 섞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차지 세퍼레이션이 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없겠죠.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들은 이 안에 가둬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좋다.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입자를 가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낼까요? 이게 또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컨파인먼트 시스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토카막이라는 장치 그리고 스텔러레이터라는 장치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이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장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되고 또 하나의 장치는 스텔러레이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부터는 토카막에 대해서 쭉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토카막에 대해서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스텔러레이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